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KBN 골프 챔피언십이 지난 6일 뉴저지 에머슨 골프클럽에서 열렸습니다. KBN 골프 챔피언십은 올해로 7번째를 맞이했는데요.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골퍼 120여 명이 참석하고 기량을 뽐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 에머슨에 위치한 에머슨 골프클럽. 1시 정각 티오프 시간에 맞춰 정해진 홀로 이동하는 참가자들의 표정이 밝기만 합니다. 호쾌한 드라이버샷. 프로 선수 같은 완벽한 자세는 아니지만 똑바로 더 멀리 공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은 프로 선수 못지 않습니다. 코스 곳곳에 있는 벙커 해저드도 큰 문제 없이 극복해 나갑니다. 그린을 공략하는 아이언샷. 핀 옆 가까이에 붙이지는 못했지만 어렵지 않게 온그린을 성공시킵니다. 그린 위 마지막 퍼팅은 다들 신중하기만 합니다. 1.5m 거리에 쉽지 않은 퍼팅이 홀컵으로 들어가자 자신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KBN 골프 챔피언십. 뉴욕 일원 한인 골퍼 120여 명이 참가해 저마다의 골프 실력을 겨뤘습니다. 정말 여기 오니까 또 많은 농부분들이 와갖고 정말 이 분위기도 좋고 날씨도 아주 서늘한 이 날씨 속에서 정말 단합되는 이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상 밖으로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운동하기에 딱 좋습니다.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인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에 초대해 주신 우리 KBN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대회가 치러진 6,949야드 파 71의 코스에서 22명이 싱글 핸디캡을 기록하는 등 프로 선수에 버금가는 선수들이 대거 참석해 미 동부 최고의 대회로 성장한 KBN 골프 챔피언십에 권위를 더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KBN 골프 챔피언십에 참가한 선수들은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선보이며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올해는 누가 챔피언 자리에 올랐을까요?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을 가져간 행운의 주인공도 나왔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BN 골프 챔피언십은 뉴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은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올해의 챔피언은 그로스 72타를 기록한 정석화 씨가 거머쥐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챔피언 정석화 씨에게는 트로피와 노트북이 부상으로 주어졌습니다. 남자부 1등은 넷 스코어 72.4타에 그로스 82타를 기록한 황광호 씨가, 2등은 넷 72.4타에 그로스 94타를 친 이기용 씨, 3등은 넷 72.6타에 그로스 75타를 기록한 박복규 씨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예, 저도 지인이 또 같이 가자 그래갖고서 얼떨결에 왔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1등까지 또 먹었는데 일단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여자부 1등은 넷 스코어 72.4타, 그로스 76타를 기록한 이수키 씨가 차지해 1등 트로피와 함께 밥솥이 부상으로 돌아갔습니다. 2등은 이수환 씨, 3등은 박은림 씨에게 각각 돌아갔습니다. 오래간만에 쳤는데 운이 진짜 좀 좋았어요. 원래 이렇게 잘 치진 않는데. 네. 남자 근접상은 홀컵에서부터 OPT 8인치까지 바짝 붙이는 데 성공한 홍사만 씨가, 여자 근접상은 9피트를 기록한 이지희 씨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장타상 남자부는 270야드를 친 곽훈 씨가, 여자부는 219야드의 공을 날린 박예숙 씨에게 각각 돌아갔습니다. 한국 왕복 항공권이 주어지는 행운권 대상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세이프넷을 운영하는 피아 연 씨가 행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는 아시안 문화의 밤 행사가 플러싱 타운홀에서 개최됐습니다. 행사에는 총 9개국이 참여하고 아시안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아시안 커뮤니티가 서로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아시안 문화의 밤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어제 저녁 플러싱 타운홀에서 열린 행사에는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의원과 폴 벨론 뉴욕 시의원 등의 정계 인사들과 각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단체장과 관객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팔 지진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축사를 시작한 그레이스맹 의원은 종교의 자유가 시작된 플러싱에서 아시안 커뮤니티가 한데 모여 하나로 뭉친 것은 매우 뜻깊은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t's only so relevant that we all gather here today, different East Asian and Southeast Asian cultures, to really celebrate and to stand and unite together to improve the lives of Asian Americans throughout our country. 류재봉 퀸즈안인 회장은 아시안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선 각 인종을 대표하는 단체들 간의 결속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아시안 문화의 밤 행사가 아시안 유권자들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아시아가 같이 힘을 합하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제 앞으로도 계속하면서 우리 후손들이 뭐 정치에 나오거나 할 때 우리 아시안들이 전부 다 서로 합해서 같이 우리가 마음에 드는 일렉티드 오피서를 우리가 뽑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시장까지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장들의 축사 이후 계속된 아시안 문화의 밤 행사는 각 나라의 전통 공연을 뽐내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저지 출신의 한인 대학생 주원문 씨가 북한의 불법 입국 혐의로 억류 중인데요. 지난주 주 씨의 CNN과의 인터뷰가 공개됐죠. 그는 남북 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서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몽기 기자입니다. CNN이 북한에 억류 중인 한인 대학생 주원문 씨와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평양 고려 호텔에서 CNN과 인터뷰를 가진 주 씨는 불법인 것은 알지만 나의 입국을 통해 멋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런 일들이 남북 관계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씨는 호기심이 입국의 원인이기도 했으며 미국 영주권자이자 한국 국적자인 자신이 북한에 들어가면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 단둥에서 철조망을 2번 넘어 북한으로 들어갔으며 강이 나올 때까지 걷다가 북한 군인에게 잡혔다면서 체포되고 싶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주 씨는 불법 입국 혐의로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말에도 놀라지 않은 채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답했습니다. CNN은 주 씨는 방이 3개이고 개인 욕실이 딸린 거처에서 지내고 있다면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인터넷, 전화 등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 영상에 등장하는 주 씨는 놀라거나 불안한 기색 없이 웃는 표정이었으며 인터뷰에도 차분하게 응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계입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모든 재외국민들은 관할 재외공간에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4월 말 기준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등록된 총 재외국민 등록 누적 숫자는 47,8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파악하는 뉴욕 총영사관 관할 전체 재외국민이 17만 7천여 명인 것과 비교하면 25%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재외국민 등록법에 따르면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재외국민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재외공간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주권자와 장기 체류자들은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국민 등록은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급받은 재외국민 등록등본은 한국 내 납세나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특히 긴급 재난 발생 시 한국 정부가 연락이나 안전 확인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신분증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신분증을 신청하는 일을 막자는 이유로 신분증 발급에 수수료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피터구 뉴욕시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뉴욕시 신분증 관련 공청회에서 신분증의 무분별한 발급을 막기 위해서는 발급 수수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의원은 신분증이 굳이 필요 없는 시민들도 일단 신분증을 발급받고 보자는 식으로 달려들어 정작 필요한 시민들은 신청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무료로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신분증을 발급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5에서 $10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시민들이 신분증을 신청하기 전에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니샤 아가왈 뉴욕 시장실 산하 이민국장은 아직 수수료 부과 방안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뉴욕 시민증이 불체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며 문화시설 이용을 위해 신분증을 발급받는 사람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13% 그리고 뉴욕주의 9%는 아시안이 차지하고 있지만 주정부의 고위 공직자 가운데 아시안은 겨우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에 시민참여센터가 고위직의 아시안 채용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아시안이 뉴욕주에서 차지하고 있는 인구 비율에 비해 공직 진출은 미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아시안 아메리칸 고용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론킴 의원은 이 법안을 조만간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법안은 주정부 고위급 직위의 아시안 비율을 매년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라며 고위급은 최소한 각 부처 디렉터급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아시안 정치력 신장 차원에서 타 아시안 커뮤니티와 공동으로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캠페인은 서명 운동 위주로 펼쳐질 예정이고 아시안 유권자가 많은 지역 출신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 지지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조만간 론킴 의원과 논의해 법안을 작성한 후 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번에 걸친 유찰 끝에 모두 중단됐던 뉴욕 코리아 센터 건립 공사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6번째 시공사 선정 입찰이 재개됩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맨하탄 한인타운 인근에 추진 중인 코리아 센터 건립을 위한 시공사 선정 입찰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입찰 공고가 나오면 지난해 2월 실시된 5차 입찰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르면 5월 말쯤 한국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지난달 말 뉴욕의 전문 조사단을 직접 파견하고 맨하탄 부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하탄 32가 한인타운 인근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추진돼 온 뉴욕 코리아 센터는 이미 지난 2009년 3월 부지 매입을 마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공사비 책정과 까다로운 시공 여건 등으로 시공사 선정에 애를 먹으면서 6년 넘도록 지체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6번째 공개 입찰에서는 312억 원의 공사비 예산이 증액 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공사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꽃가루 알러지 시즌이 본격화됐습니다. 올해는 길었던 겨울로 알러지 시즌이 예년보다 한 달가량 늦었지만 늦은 만큼 강도도 세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의 병원들은 요즘 알러지 환자로 북적거리고 있는데요. 이 알러지는 몸의 면역력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손과 얼굴을 자주 씻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